대표님, 오늘은 제가 이제 유튜브 댓글 보면서 네. 이건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을 몇 개 챙겨왔거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나는 이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이 모양일까라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도 이걸 몰라서 되게 오래 시간이 걸렸죠. 그 요령 없이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해왔던 대표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나는 예시가 두 개가 있는데,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제가 운동을 오래 했잖아요. 처음 운동을 했던 때가 대학생 때, 대학교 군대 전역하고 나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운동 시작했던 때가 헬스부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저희 학교가 운동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는 학교였는데, 그 헬스부가 있고, 특히 제가 몸 왜소한 거를 좀 벗어나고 싶어서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다가, 우연히 거기 헬스부에 가입을 하게 되고, 헬스부에 가입을 했더니 몸짱 대회 있잖아요. 이거 몸짱 대회. 그 미스터 외대였나? 아무튼 그 몸짱 대회에 나가기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준비를 해서 나갔는데, 제가 운동을 막 시작했던 그 시기에 그 헬스장에 같이 나오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었거든요. 뭐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사람이 제가 대회가 끝나고도 이제 3학년, 4학년, 2년 동안 계속 헬스장에 다녔는데 꾸준히 나왔어. 진짜 열심히. 갈 때마다 항상 비슷한 시간에 가니까 항상 그 사람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냥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게 그 사람 몸이 하나도 안 변했어. 항상 아직도 기억나. 약간 후줄근한 티셔츠에다가 머리는 항상 짧았고, 약간 배 나오고, 그런 배가 나와 있어. 배가 나온 게 보이는. 근데 그 사람은 몸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저 같은 경우는 3개월 준비해서 완전 몸 체형을 바꿔가지고 대회까지 나간 반면에, 그 사람은 1년, 2년 동안 했는데도 몸이 하나도 안 변한 거지.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는 경우 예시, 일단 그게 하나가 떠오르고, 두 번째는 한번 우리 유튜브 강연한 적 있었잖아요. 일일 특강해가지고. 맨 처음에 유튜브 강연했을 때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해줬는데, 본인이 지금 1일 1 영상을 하고 있다. 되게 열심히 유튜브를 올리고 있는데 너무 조회수가 안 나오고 구독자가 너무 안 오른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을 쭉 봤더니 내용이랑 그런 게 사람이 안 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고. 그냥 자기는 1일 1 영상을 꾸준히 할 거래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1일 1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수정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드렸는데, 그냥 이제 그리고 나서 끝이 났어요. 최근에 그 채널을 들어가서 봤는데 한 몇 달 전에 이미 그만두셨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한 1년 정도는 되게 꾸준히 많이 올리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올렸어. 근데 저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넘었지. 근데 제가 그때 강연했을 때가 구독자 한 10,000명 좀 넘었을 때 12,000명인가 13,000명, 지금 90,000명이 넘었잖아.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그분은 1000명이 안 넘었고 저는 이제 7만 8만 명이 넘은 거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라는 건 너무 기본이야. 그리고 때로는 역설적으로 열심히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때도 있어. 때로는 역설적으로 열심히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때도 있어.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해보자면은, 군대 가서 1인병일 때 청소를 열심히 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 2등병이 청소를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한 거. 그냥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 칭찬해주면 좋겠지만, 셰프가 요리를 열심히 하고 청소부가 청소를 깨끗이 하고, 뭐 내가 유튜브를 만들 때 좋은 내용을 해주는 거는 당연히 칭찬받으면 좋은 일이지만, 그거는 기본 의무. 열심이라는 것도 기본이야.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본.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제 열심히 하고 지속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지만, 사람들이 거기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속하고 열심히 꾸준히 하는 거에다가 무조건 발전이 있어야 돼. 발전. 나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열심히만 할 뿐, 열심히 지속만 할 뿐 발전이 없다. 발전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호기심.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이제 왜라고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있는 상태보다 조금 더 올라간 상태가 발전이잖아요. 전보다 더 나은 상태. 근데 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더 좋아질까?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거 반복만 하게 되면은 진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같은 걸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호기심이라는 게 창조성의 근본이거든요. 모든 위대한 이제 발명가들, 뭐 창조자들, 뭐 스티브 잡스 대표적인 뭐 그런 사람들, 아니면 일론 머스크 다 호기심이 많은 거야. 이거 왜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더 잘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호기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다양한 걸 시도한단 말이에요.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것저것 찔러봐.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를 계속 답습하고 기존의 걸 가지고 계속 활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건 없나? 아, 이거 좀 불편한데 이거 바꿀 수 없나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는 거지. 어떤 일을 진행하고 꾸준히 지속하는 과정에서 계속 호기심을 가져야 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나는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이제 호기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호기심 플러스 피드백. 여기서도 좀 이제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아는 동생이 노래를 이제 했어요. 노래 이제 가수 준비하느라고 레슨을 받는데 그 동생이 그랬다는 거야. 노래를 배운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래요. 뭐 몸을 이제 운동을 할 때는 뭐 팔을 다 몇 도 꺾으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노래를 할 때에는 약간 조금 더 거기를 끌어당기듯이 뭐 불러보세요라든가, 이제 그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그래서 들으면서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레슨을 받는 게 의미가 있는 걸까? 내가 레슨을 왜 받는 거지라는 생각이 스스로 좀 들었다는 거지. 근데 그 이제 교수님한테 학교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고 있었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 마음을 마치 읽기라도 한 것처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가 왜 레슨을 받는지 아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제가 왜 받는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내가 너를 봐주기 때문에, 누군가가 너의 노래를 들어주기 때문에 레슨을 받는 거라고. 왜냐면 그 교수님은 다양한 경험이 있고 본인도 노래를 하고 있고 했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봤으니까 이 상대방의 노래를 듣고 평가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자기는 자기 노래를 귀로 들을 뿐이지 그걸 이제 분석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즉 그 말이 뭐냐면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슨을 듣는다는 거죠. 발전이라는 거는 개선이랑도 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했으면 반드시 복습을 해야 돼. 우리 수능이라든가 시험 잘 보는 사람들 꼭 오답노트 만들고 복습하잖아요. 리뷰.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를 잘못했으면은, 저도 옛날에 유튜브를 할 때 그렇고 많은 비즈니스들을 실패하고 다시 하는 과정에서 왜 안 됐을까? 왜 이거는 조회수가 안 나왔고 왜 이거는 조회수가 잘 나왔지? 두 개 비교도 해보고, 같은 콘텐츠인데 잘 나가는 사람은 얘는 뭐가 다를까? 왜 내 거는 망했을까? 계속 비교해보고 시도해보고 그런 마음.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시도를 해봤으면 반드시 복습하고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빠져 있으니까 그냥 계속만 하는 거예요. 계속. 다시 얘기하지만 계속하고 열심히 하는 게 성공이랑 어떤 결과를 보장하는 거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치. 그렇게 착각할 수도 되게 좋은 지적인데, 열심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뭔가를 반복한다는 거를 열심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반복일 뿐이지, 이렇게 제가 팔을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 근육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무게도 쳐줘야 되고 각도도 신경을 써야 되고 때로는 이제 보충제도 먹어주고 음식도 먹어주고 하는 골고루 복합적인 게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노하우 또는 요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잘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뭐가 생기냐면 요령이라는 게 생겨요. 노하우. 그러면 맨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역설적으로 열심히 안 해도 잘 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소위 말하면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이제 제가 운동이라든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운동을 비유하게 되는데, 옛날에 쇼리 같은 사람 몸무게 잔뜩 찌었다가 8주 만에 다시 근육질로 돌아오기, 그게 일반인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사람은 이미 한번 해봤고 내 몸이 좋은 몸을 기억하고 있고 본인이 그 요령을 알기 때문에 남들이랑 똑같은 시간 하더라도 요령을 알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돌아오는 거지. 누구나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일단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난다. 그 이유는 그냥 열심히만 하기 때문이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그냥 반복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타파하고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호기심. 왜?
왜 이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라는 그런 호기심이랑 두 번째는 피드백. 그렇게 왜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 저거는 왜 결과가 났을까? 비교해보고 서로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하든 전문가가 없다면 내 스스로 나 과거에 나와 계속 이제 비교를 하면서 피드백을 꼭 해야 돼. 이렇게 두 개를 반복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겨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그때는 그 최적화된 길을 계속 따라가면은 성과가 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